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상대가 힘이 세니 할 말 못하는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힘이 세니 할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참 안타까운 제목이죠. 할 말 했더니 완전 대하는 게 바뀌네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 올렸습니다. 할 말을 했더니 따박따박 조근조근 했더니 대하는 게 바뀌었다. 그 남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내가 할 말 하니까 의사를 표현한 거죠. 우리의 생각을 표현을 했더니 행동이 바뀌어졌다 라는 동영상에 댓글을 한 분 주셨는데 H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시대 쪽과 남편한테 말하고 싶어도 상대가 힘이 세니까 말 못하고 삽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르는 말에 속상하네요. 말하면 더 난리를 치는데 못하는 걸 모르시네요. 누구나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좀 그러네요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할 말 했더니 완전 대하는 게 바뀌네요. 거기에 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미리 걱정해서 이런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버릇이 안 됐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할 말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 그게 이제 H님께서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이분의 댓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H님과 비슷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 말 하고 싶은데 겁이 나니까 상대가 힘이 세니까 말을 못하겠다. 그리고 미리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렸던 그런 동영상이 좀 그렇다 라는 좀 부정적인 댓글 주셨습니다. 뭐 제 댓글에 부정적인 거를 쓰시고 안 쓰시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런 댓글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든다는 거죠. 상대가 힘이 세다. 그래서 할 말을 못한다. 힘이 세다는 게 뭐죠? 상대가 힘이 세다는 게 이 피지컬리 막 힘이 세다는 겁니까? 멘탈리 세다는 겁니다. 어쨌든 상대가 힘이 세다는 거죠. 상대가 힘이 세다 보니까 힘이 약한 본인이 할 말을 못하는 거다. 그걸 왜 모르냐? 미리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느냐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공부해라 야 공부 좀 해. 근데 아들이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야 시끄러 더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몰상식한 부모 없잖아요. 그래 좀 쉬어라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쉬고 해라. 자 그러면 공부해라 얘기를 했을 때 그 자식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의사 표현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좀 쉬고 공부를 다시 나중에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을 때 부모가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는 그 좀 문제 있는 부모 아닌가요? 자식이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는데 그래도 공부해. 본인은 그래 공부했습니까? 그렇게 덜덜 볶는 부모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면 그래 오늘 좀 쉬고 좀 에너지를 보충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공부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들도 이렇게 의사표현 하잖아요. 이렇게 의사표현하고. 근데 이 H님께서 상대가 힘이 세다 보니까 말을 못한다. 말하면 더 난리를 친다. 그럼 난리를 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난리를 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상대가 힘이 세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 무서움에 침묵을 선택한 거죠. 자기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억누르고 침묵을 선택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따르는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난리를 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무섭다 보니까 그 무서움이 본인 자신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와 동시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중독. 제가 그 몇 번 그 동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이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뭐 이런 어떤 중독, 여기에는 관계의 중독이 있습니다. 관계의 중독이 있어서 그 관계를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바꾸려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왜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주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TV를 보면 몰상식한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매를 막 폭력을 쓰는 거죠. 폭력을. 가정폭력. 근데 가정폭력을 쓰는데 그 가정폭력을 맞으면서 그 폭력을 당하면서 그 옆에 계속 있는 사람은 뭐죠? 아니, 폭력을 쓰는 그 황당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남편 옆에서 계속 살고 있는 그 부인은 뭡니까? 왜 거기에서 살고 있죠? 그런 폭력을 쓰는, 뭐 지금 21세기에 이 말이 되는 경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매 맞는 거에 중독돼 있는 거죠. 매 맞는다, 좀 말이 좀 그러네요. 그런 가정폭력에 중독돼 있어요.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붕괴하는데, 말도 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주일, 1년, 5년, 10년, 20년 중독이 돼요. 중독. 그래서 관계의 중독에 딱 걸려버리면 그거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여왕의 마음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녀의 마음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왕 혹은 왕 이런 마음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밖에서는 끽소리도 못하는데 집에 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 내고 싶은 대로 성질 내고 자기 기분 나쁘면 아무리 사소한 거에서도 바락바락 화를 내는 거죠. 왜냐? 여왕의 마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여왕이나 왕은 뭡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해? 너 하지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절대 파워죠. 절대 파워. 그런 절대 권력을 누리던 것을 하루, 일주일, 1년, 10년 하다 보면 집에서 왕인 거죠. 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중독이 됐는데 누군가가 가족 일원이 그의 반기를 들었다. 그럼 또 난리가 나겠죠. 더 화를 내고 더 폭력적이고 더 폭언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그 여왕의 마음에 중독되어 있는 혹은 왕의 마음에 중독되어 있는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더 기고만장하고 더 강도가 세지고 더 군림하려고 그러고 더 강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느의 마음으로 중독된 삶. 하느의 마음은 뭡니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한 다음에 왕이 칭찬해 주면 그 고통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여왕이 너 일 잘했네? 그러면 너무너무 해피하는 거죠. 그리고 또 뼈가 부서지게 막 일을 해. 그래서 아주 사소로운 실수를 했을 때 왕이나 여왕이 야,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일을 이딴 식으로밖에 못해?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기분은 나쁘지만 또 다시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서 일을 잘 마무리했을 때 왕이나 여왕이 좀 괜찮네. 그러면 기뻐서 날뛰고 그 왕이나 여왕이 한마디 하는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어쨌든 매일매일 뼈가 부서지게 그 상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의 마음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일주일, 1년, 10년, 20년 살다 보면 본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본인이 뭘 원하는지, 뭐가 부당한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단지 왕이 어떤 말을 나한테 해주느냐, 어떻게 나한테 대하느냐, 거기에만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왕이 힘이 있습니까? 하녀가 힘이 있습니까? 왕이 힘이 있죠. 왕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H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가 힘이 세니 할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하나의 마음에 중독되는 분들의 반응인 거죠. 상대가 힘이 세다. 힘 세서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뭐 폭력을 씁니까? 폭력 쓰면 바로 경찰서 전화하면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서 집에서 폭력을 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멘탈리 힘이 세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힘이 세게 만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명도 본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남편이나 시댁에서 힘이 세다.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강압적이다.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는 그 사람들의 타고난 그런 기질도 있겠지만 거기에 계속 맞춰줬는 본인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말처럼 쉽겠습니까?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고 주구장창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산다는 것은 그런 생활로 자기 인생, 뭐 인생이 몇 번 있습니까? 본인 인생이 뭐 100번 있습니까? 10번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본인 인생을 그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할 말 못하고 사는 게 그게 맞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옳은 삶의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더 난리를 치니까 할 말을 못한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셔야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되어 있으면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자식들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자식들이 본인의 삶과 비슷하게 산다면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본인과 비슷한 삶을 자식들이 산다? 그거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자식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고통을 인내하면서 나는 그냥 내가 희생하면서 살겠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을 자식들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자식들도 계속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소리를 누가 지르고 그리고 누가 소리를 지르면 거기에서 아무 말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그냥 네네네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를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가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런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힘이 세니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대가 힘이 세도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힘들게 공부했던 자식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쉴게요 라고 의사 표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이게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남이 힘이 세든 힘이 세지 않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나도 부당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예의를 갖추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해야지만 조금씩 변할까 말까 본인은 변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씩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하녀의 마음에 중독되어졌던 마음이 내가 왜 도대체 하녀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 엄청나게 단단한 벽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긴다는 거죠. 평생 그 틀에서 갇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댓글 사연을 토대로 상대가 힘이 세니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상대가 힘이 세도 할 말은 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1월입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결국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3단계로 갈 것 같은 그런 암울한 그런 시기네요.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이 긴 터널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